증상이 없는 침묵의 병. 방치하면 치명적인 질환. 고혈압보다 위험한 성인병의 집합체. 대사증후군.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시니어 2시입니다. 오늘은 건강 재정비 시리즈 제5탄으로 시니어분들의 건강관리에 너무도 중요하지만 증상도 없고 방치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늘어나는 나이살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건강검진 결과지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복부 비만 같은 단어가 신경 쓰이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사증후군 자가진단부터 원인, 그리고 완벽 예방 및 관리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대사증후군이란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들이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사증후군이 왜 중요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하며 특히 50대, 60대 이상 시니어층에서는 유병률이 더욱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자가진단법. 다음 5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살펴보세요. 1. 허리둘레.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인 경우. 2. 혈압. 수축기 혈압이 13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85mmHg 이상인 경우 혹은 고혈압 약 복용 중인 경우. 3. 공복혈당.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인 경우 혹은 당뇨 진단 및 치료 중인 경우. 4. 중성지방. 혈액 중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인 경우. 5. HDL 콜레스테롤. 남성은 40mg/dl 미만인 경우, 여성은 50mg/dl 미만인 경우.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앞서 말한 항목들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건강검진을 하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건강검진 결과표가 있으시다면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대사증후군의 원인과 해결책을 차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사증후군의 원인.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복부 비만과 이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감소하면서 일명 나이살이라는 복부 비만이 더욱 쉽게 생기죠.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서 혈당이 세포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고혈당을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고혈압, 지방 축적 등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주요 원인이 더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잘못된 식습관이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해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 단순당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대사증후군의 주범입니다. 운동 부족.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 체중이 늘고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면 내장 지방이 쉽게 쌓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고 내장 지방 축적을 유발하며 충분하지 못한 수면도 대사 기능에 악영향을 줍니다. 유전적 요인. 이외에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대사증후군 관리 및 예방법.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의 개선입니다. 첫 번째, 체중 관리. 내장지방은 대사증후군의 뿌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을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 관리. 식사는 우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제시하는 몇 가지는 꼭 식단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당 및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탄수화물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하루 130g 정도 권장되는데 햇반 큰 공기 하나가 약 100g, 식빵 4장이 약 100g입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국수,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나 음료, 과일,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사증후군의 주범입니다. 최대한 드시지 마세요. 단백질 섭취 늘리기.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한국 식단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단백질을 20에서 25%까지 늘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이섬유 섭취 늘리기. 채소, 현미, 통밀, 보리, 기리, 키노아 등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하기. 튀긴 음식 등 포화지방은 줄이고 생선, 올리브유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식품을 드세요. 싱겁게 먹고 천천히 씻기. 나트륨 섭취를 줄여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식사 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소화에도 좋고 포만감도 커집니다. 과식 및 자극적인 음식 섭취 자제. 과식은 절대 금물. 규칙적인 시간에 적정량을 드셔야 합니다. 짜고 맵고 달고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줄이셔야 해요.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대사증후군 관리의 핵심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병행. 혈액순환 개선과 체지방 감소에 좋은 유산소 운동과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 5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해 근력 운동 비중을 50에서 60%까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 하루 40에서 50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금연과 절주. 담배와 술은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해치고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금연. 담배는 암 등 모든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혼자 어렵다면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이나 약물 보조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절주. 술은 칼로리가 높아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또한 한 잔 이상의 술은 당뇨병, 고혈압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술 대신 운동, 취미 활동 등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마지막, 기타 관리 팁.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숙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대사 기능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대사증후군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약물요법.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대사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다른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내용. 1. 건강한 식생활 습관. 단순당,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고 통곡물, 단백질,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싱겁게 천천히 드세요. 2.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의 비중을 높여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문가와의 상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어렵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대사증후군 진단은 질병 발생 전에 건강 경고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병이므로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더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2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든 시니어분들 두근두근 시니어 라이프 하세요.